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이제 중소기업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 팀노바 홍보 목적도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편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 52시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래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내가 정말 소중한, 만약에 우리 조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만약에, 또는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68시간, 야근 포함이에요. 야근 포함해서 최대 68시간을 할 수 있었던 시스템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이제 바뀐 거예요. 야근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근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하루에 근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니까 보통 한 46시간, 주 5일 기준에 46시간이고 하루 근무 약 9시간이라고 보는데, 이 9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 야근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좀 더 단축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사실상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근무가, 점심시간 포함하면은 10시간, 점심시간 포함하고 한 9시간 사이 정도로 근무를 하죠. 그래서 보통 9시부터 6시 하면은 이제 3시간, 12시, 그 다음에 6시에서 총 9시간 정도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보통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는 건데, 이거를 정부가 야근을 포함해서 9시간이니까 사실상 그냥 칼퇴를 하라, 이런 이렇게 문화를 좀 강제화 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기 전에 일단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의 문제가 뭐냐면, 야근을 안 하면 눈치 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사실 그 제가 그냥 내가 내일 빨리 끝나서 퇴근을 하는데, 말로는 일 끝나면 퇴근하시죠. 다들 그렇게 이 꼰대 새끼들이. 근데 말은 그런데, 그래도 일 끝나서 내일 끝나서 빨리 퇴근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인사고과에서 분명히 이렇게 안 좋게 한다고. 근데 그걸 내가 여러 번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좀 짜증이 났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일을 잘 끝내놨을 때 얘기잖아. 일을 잘 끝내놓고 협의된 일정을 잘 끝냈을 때 얘기고, 보통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좀 다른 케이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야근을 왜 하게 되는 걸까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 회사에서 좀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케이스는 그 회사 나오셨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일방적인 통보로 개발자한테 얘기하는 것부터 무슨 얘기야. 야, 너 뭐 내일까지 이거 다 해놔, 이거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회사고, 그런 회사 치고 고연봉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복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회사를 왜 못 나오냐? 개발자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경쟁력 있고 내가 뛰어나면 사실은 다른 회사 이직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개발자 요새 부족해서 난린데.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계속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 옛날에 보면, 옛날에 그 공장 노동자들 그 막 하루에 막 13시간, 14시간씩 막 일하면서 막 그거 있잖아. 그 노래 보면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그 노래 뭐였더라? 아무튼 그런 노래처럼, 정말 그 노래만 딱 들어봐도 느끼겠지만 정말 옛날 80년대 이런 노동자들은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그 반지하에 그 공기도 안 통하는 데서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그 일하는 노동자들, 그 말도 안 되게 이 근무 시간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근무 시간이긴 했어. 뭐 14시간, 막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그 재봉틀만 막 계속 짜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 했겠어? 나름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사가 많이 요구를 했을 때죠. 근데 그거는 진짜 80년대, 90년대 이런 감성이고, 보통 이제 그런 회사들이 왜 사라졌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진 못해요. 왜 사라지냐면, 이게 정부에서 이걸 강제를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회사를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좋은 회사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문화나 돈이나 여러 면에서 조건이 좋으니까 좋은 회사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 관련 애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심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제조업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거든. 왜 그곳에 안 가려고 해? 일단은 처우가 별로 좀 안 좋거나 페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되게 위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안 좋은 회사는 자연스럽게 안 가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 계속 있는 이유는 본인이 봐도 본인이 이제 이직 경쟁력이 부족하니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든 바꾸거나 아니면 그거에 수능에 살던지 뭐 둘 중 하나지. 뭐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개발자의 실력 부족이어서 야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한다고는 쇼부를 쳐놨는데 이게 지금 뭐 일정 산정을 잘못했을 때랑 같이 가는 건데,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해서 일정 산정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실력 부족 때문에 자기가 말한 거를 주워 담지 못해서 야근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자가 놀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노는 애들 많아, 생각보다. 그 막 개발자 막 회사 간다고 막 졸라 막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막 쇼핑하고 있는 애들 되게 많고, 저도 많이 놀았고. 근데 어느 정도 노는 거는 근데 이해를 해줘야지. 이거는 좀 창의적인 직업이니까 좀 약간 계속 코딩을 할 수 없어요. 머리 되게 아파. 코딩만 계속하면. 저도 항상 이 아이스팩 같은 거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이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진짜 머리가 막 뜨거워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두통이 오거나 그러면서 되게 힘들거든. 근데 이게 개발자가 고집중 직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식히거나 이러면서 좀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처럼 저 작업할 때도 이렇게 아이스팩 같은 거 잘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제가 좀 열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난히 이렇게 집중하면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모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저런 이제 저런 모델 자체가 북유럽 쪽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유럽의 특징이, 물론 이제 이게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복지로 유명한 국가들, 북유럽이죠, 대부분. 서유럽은 이미 성장률로 싹 빨랐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GDP 성장률이 이렇게 되거든요. 세계은행 출처고, 이게 대한민국 GDP가 요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 성장률이 꽤 괜찮아요, 이 그래프가. 근데 서유럽의 뭐 대표적인 국가들 있잖아요. 특히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 우리가 예전에 2020년 정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GDP가 4,852억 US 달러였는데, 이게 스페인 GDP랑 비슷하거든요. 2020년도에 4,500억 정도 그랬는데, 지금 2000년도에 지금 스페인이 5,969억.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GDP가 더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되게 무섭고, 그리고 이제 제가 통계들을 좀 찾아보면은 한국이 작년 GDP가 12위 정도인데, 뭐야 이건? 아까 제가 보던 기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책 없이 일 벌리고 대책 없이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여론이 섞여 있어요. 저녁엔 투잡 뛰러 가는 사회 일하나 더보지 뭐 이거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스킵하고 일단 이 복지국가를 보면은 보통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 제외하고는 뭐 석유냐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고, 국가가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커요.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핀란드 같은 경우도 전체 인구가 550만 명, 우리는 5천만 명 정도가 되니까 10분의 1 수준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대비 자원은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죠. 물론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그거 하나만 보고서 정신 승리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경우도 자원은 많고,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자원은 많은데, 그 자원이 많은 거를 이제 캐내는 능력이나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보통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캐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체 기술력으로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이제 시작부터 조금 이제 대한민국보다는 좀 유리한 케이스가 많다. 특히나 이제 근데 이제 나름대로 되게 뛰어난 모델이긴 한데, 문제는 그걸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저는. 이거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들 지금 북유럽이라고 하는 곳들의 특징은 제가 예전부터 교육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켜보면 일단 창업에 특화된, 그러니까 풍부한 자원이라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 장점도 있고 좀 안정적인 거지. 그거 플러스 알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19세기 말 정도에는 그렇게 부자 나라들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19세기 말에 이 북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뭐 어떻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교육 쪽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르웨이가 인적 자원 개발에서 사실상 1위다 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스웨덴 이런 뭐 또 어딨냐 쿠바도 의외로 높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북유럽 국가 중에 몇몇 국가들은 노르웨이, 뭐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는 워낙에 그 교육 선진국으로 또 유명한 국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좀 많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해왔다. 그래서 인적 자원은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되게 좋은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보면 되게 주입식이고 좀 근면 성실함을 많이 요구를 하지만 주입식인 경우가 되게 많고 사실은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주입식이 너무 지배적이라서 그리고 사회 통념적으로 암기 위주의 과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는 스마트폰이 자연어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서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점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암기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 근데 아직도 외워서 그 프로그래밍 문제 막 시험 보게 하는 뭐 이상한 강사들도 너무 많고 교수들도 너무 많고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된 아직 좀 약간 교육으로 봤을 땐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오히려 그 결과가 되게 좋은 이게 팀노바 같은 시스템들 뭐 주 1회 교육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시스템을 가진 팀노바의 교육 시스템이 템을 오히려 왜 주 5일 안 하세요? 이러면서 학생들이 나한테 그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은 난 그러지. 국비지원 가세요. 말하면 주 5일 하는 교육기관 가세요. 나 그렇지. 진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 왜 그러냐고. 감히 이걸 판단해? 난 사실 되게 너무 권위적으로 느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왜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게 더 좋은 건데? 라고 하는데, 그럼 좋은데 가시라고. 근데 그쪽 결과가 안 좋잖아. 안 좋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 주 1회지만 왜 이런 결과 나올까? 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교육학을 굉장히 오래 공부해온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일일이 하나하나 상대하는 게 너무 피로도가 높을 때가 많죠. 근데 그래서 교육 선진국이 아니라서 인적 자원 개발이란 부분에서 사실은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닌데 물론 여기에 이제 모든 나라가 촘촘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은 한 일본보다 좀 낮은 수준 아닐까. 나름대로 한국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증거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2019년도 경쟁력, 그러니까 GDP는 전 세계에서 12위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한 거예요. 남한 하나로만 봤을 때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하고 우리가 정말 못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뛰어날 수 있는 건 지금 한국 시스템이 가진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 근로 시간을 단축해버리면 한국이 가진 특유의 그 높은 성장률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2020년도에는 2순위 높아진 순위로 GDP가 그 세계은행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0년도 돼봐 알겠지만, 그러니까 2021년도쯤 되면은 정확히 나오겠지만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예요. 한국이 생각보다 뭐 국뽕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저 국뽕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유리한 부분만 막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확실히 여행을 가보고 그래도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하는 경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은 부자다라는 인식도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생각보다 좀 동아시아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죠. 뭐 중국, 한국, 일본, 막 특히나 대만. 왜냐면 이쪽 사람들은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 불모지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둔 나라 중 하나라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어떤 경쟁력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제조업 기반이고 사실은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도 제조업 기반인데 지금 빵빵 노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의외로 되게 원칙주의자들이 많아서 그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뭐 점심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하게 시간이 10분이 늦으면 내가 10분을 더 근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냥 팽팽 놀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일을 탄력 근무로 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의 개발, 교육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성이 굉장히 높은 교육을 워낙에 잘하고, 핀란드는 이미 제가 뭐 몇 년 전에 얘기했지만 인구의 1%를 인공지능 교육에 시킬 정도로 굉장히 이런 교육의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도 매년 커리큘럼이 많이 수정이 되고 있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응용 2단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변화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고,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강사들이랑 굉장히 많은 열띤 토론들을 하고 생각들을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나은 방식을 매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저희가 창의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항상 결과는 더 좋아지니까 사실은 이걸 비판하기 힘들죠. 어쨌든 이 제가 봤을 때 북유럽의 그 교육 선진국의 교육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창의성을 증대시키는 교육을 하고, 회사들도 그들의 창의성을 많이 키워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진 우리 아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육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부터 하지만 북유럽의 경쟁력 중 하나는 풍부한 자원과 많은 그러니까 스타트업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선방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뭐 발트 3국이라 그래서 리투아니아, 뭐 에스토니아의 막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아는 형이 리투아니아 사람인데, 아무튼 뭐 그 형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방향으로 많이 해요. 특히나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IT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켜볼 만한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화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팀노바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과 창업을 하고, 그게 이제 이 친구들의 창의성을 증대시키고, 그 친구들의 실력도 증진시키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시나리오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힘든 방식이에요. 강사가 실력이 없으면은 코칭을 할 수 없죠. 그쪽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알려줘야 될 기술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신입 개발자 만든 곳에서는 창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 퀄리티가 실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그 우여곡절이 좀 있죠. 어쨌든 팀노바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게 전체로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모든 교육기관이라든지 모든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어요. 인구가 적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원이 많이 부족한 거고, 막 개발도상국도 자원 많은데 그쪽은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체적으로 이거를 캐내는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 같은 경우 자기 기술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그 채굴권 같은 거를 가져와서 중국 기술로 이제 뽑아낸다든지, 반대로 이제 뭐 베네수엘라 같은 케이스도 미국에서 이제 뭐 기름을 이제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있었죠.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그 너무 빠른 거 아닐까. 그 이런 어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맞고, 나름대로 한국 스타일로 잘 해왔던 거 아닐까 싶어요. 되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댓글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일찍 끝나면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위에서도 살짝 지적을 했는데, 시급제라면 그러니까 이게 시급으로 이제 그 돈을 주는 회사라면 오히려 근무 시간이 더 줄어드니까 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야근 수당을 주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만 야근수당으로 뭐 버티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저게 약간 탁상공론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들기는 해요. 지금 갑자기 체제가 저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이들은 투잡을 뛰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근무 형태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팀노바 같이 그냥 그 강사들 처음 연봉 시작이 4천이고 대기업들처럼 연봉을 막 4천, 3천 막 700, 800 이렇게 평균치가 높은 그렇게 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대기업 대상으로 그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요새 대기업 분위기나 개발회사 분위기가 탄력 근무라서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일 적당히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탄력 근무하시고. 근데 저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시간 안에 내가 다 일을 끝내놔야 돼. 그러니까 손이 되게 느리거나 막 그러면은 사실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 있기도 힘들고 아마 그 회사를 나오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결국에는 제가 맨날 실력을 키우라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그 워라밸을 지향을 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학생 때는 사실 뭐 근로 시간 이런 게 없잖아요. 공부 시간은 제한이 없잖아요. 왜냐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프로 개발자라고 경쟁자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자리 두고 프로 개발자들 막 싸우는데 나는 되게 러프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물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강제로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걸 놀아버리는 분들은 확실히 좀 그 이후에 좀 놀고 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좀 그 내 경쟁자들은 정말 열심히 할 텐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를 그냥 제 생각을 좀 적나라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제 학생들한테 그리고 내 조카나 내 소중한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런 거에 낚이지 말라고. 일 일찍 끝나더라도 공부 꾸준히 하는 습관 들이도록 얘기할 거라고요. 왜냐면 남들 적게 일할 때 나는 많이 공부해 놓으면 4, 50대 개꿀 빨거든요. 지금 직장도 구하기 힘든데 저렇게 지금 저런 걸 너무 꿈꾸는 거는 지금 당장 놀아버릴 수가 있거든. 근데 제가 사실 저런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이제 북유럽 국가의 사람들이라면 비교적 그 적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효율이 나는 프로세스를 가졌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브르타 교육을 받고 그렇게 부를 장악을 한 것처럼 애초에 관점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꾸준히 받고 다 앞만 보고 집단주의의 시험 위주로만 살고 직장까지 시험을 봐서 구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가의 특성상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고 암기하는 것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저렇게 적은 시간 내에 탄력 근무를 잘 해내는 습관을 바로 들이기에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주로 20, 30대가 많다 보니 그 학생들한테는 저는 지금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 특성상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의 구조적 특성상 우리는 그런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사고를 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때는 사실 우리가 가진 그 근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젊었을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젊었을 때 사실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물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20, 30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잘 들어간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저게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저를 제외하고는 이제 굉장히 나이 먹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저런 걸 받아들이면, 오, 개꿀, 이제 회사 나쁜 놈 새끼들 이거 나한테 강제로 야근을 못 시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리시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꿀이라 생각하고 평소에 하던 것보다 아웃풋이 적어진다면
그만큼 새로운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여러분을 교체하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특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이제 강제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나름대로의 편법들이 생겨요. 부동산 뭐 오르는 거 막으려고 자꾸 뭐 어떤 규제 때리는데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효과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시스템이 좋다. 나는 칼퇴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놀아야지. 집에 가서 막 게임할 거 다 하고 뭐 다 해야지. 이렇게 그 젊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4, 50대 됐을 때 회사에서 해고가 되셨을 때 또는 정년 퇴직을 하셨을 때 경쟁력 가지기가 힘든데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60세 정년을 가지고 산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재테크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 같은 거에도 뭐 투자를 해놔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사실은 4, 50대의 경쟁은 사실 4, 50대들은 늙었는데 그냥 꿀만 빨고 계속 적당히 해던 사람이 그렇게 선호할까? 연봉은 그만큼 비싸졌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도 저도 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뭐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고 뭐 옛날 공장 노동자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힘든 것도 다 알고 알고 뭐 노동자들 어쩌저쩌고 하는 걸 다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저도 뭐 옛날에 엄청나게 돈을 적게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근데 제 조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건 알겠고,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잘 된 거지. 내 경쟁자들이 이제, 일찍 끝나서 놀 텐데, 그걸 워라밸을 즐기실 텐데, 나는,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 경쟁자들이 이제 퇴화됐을 때 나는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로 가서 꿀 빨면서 살 거거든. 20, 30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들 그냥 청년,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약간 감성 이런 거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연예인, 그러니까 이게 베르테르 효과라 그래서 연예인이 한 명 자살하면, 유명인 자살하면 그 자살하는 것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우울해지잖아. 그리고 막 월드컵에 관심 없어도 막 TV에서 그런 것만 계속 나오면 뭔가 주변에 난리 난 것 같고 막 그러잖아.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지. 인간은 집단적인 동물이거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으로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 근데, 안 힘든 사람도 있거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오히려 막 긍정적인 그런 업체, 그러니까 코로나 되고서 엄청 긍정적인 업체에서 일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 엄청 많이 벌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혜보는 그런 사업에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티를 안 내더라고. 공감하는 척 하시더라고. 힘드시겠네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음, 그렇구만. 이런 생각 하는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회가 그 시기가 워낙에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표들은 근무 시간이 꽤 길거든요. 저도 대표니까 근무 시간이 길겠죠. 근무 시간이 되게 긴 편인데 그냥 거의 뭐 그러니까 항상 일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편인데 그렇게 하니까 보통은 잘 되더라고요. 그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 이런 거 뭐 솔직히 아무런 그게 없거든. 근무 시간을 하든 말든 모르겠고. 그래서 막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앨런 튜링 막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13시간, 14시간 일하기로 유명하고 물론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슬플 거야.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뭐 어디서 놀 정도의 돈은 되니까 그런 돈도 있었고 나름 해외도 많이 다녀보고 나름 진짜 엄청 놀아봤는데 노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것 떠나서 내가 주로 하는 어떤 생산적인 일에 아무래도 비율이 높여야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돈이 막 졸라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뭐 부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그냥 어설프게 따라 하시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저렇게 찍어 눌러도 사실 회사에서 좋아하는 인재는 결국에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노력해서 실력이 좋아진 사람들만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제 생각이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주변에 직업 구하기 정말 힘든 사람들, 그래도 제 친구가 제가 이력서를 다시 이렇게 도와줘서 잘 구직을 했다 그래서 좋긴 한데, 근데 최저임금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제 나이에 최저임금 받으면 조금 많이 힘들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제 36이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그 친구랑 저랑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제 20대 때부터 그냥 빡세게 너무 일을 하니까 그런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우리가 1차원적으로 바로 앞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4, 50대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대, 60대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일만 하고 사는 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저는 그냥 기존에 그냥 야근 포함해서 한 62시간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68시간 요 정도면은 야근을 매일 하는 게 아니까 개발자들이. 물론 이제 안 좋은 직장에 가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실력을 빨리 키워서 나오던지 나와서 공부를 따로 하시던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그 회사 같이 욕해준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거든.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회사가 문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회사를 안 가줘야만 사실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회사밖에 못 붙는 본인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냉정하지만 주제 파악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제 파악이라는 게 되게 좋게 말하면 자신의 객관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개발자 어느 정도가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딱 들게끔 해서 경쟁력 있어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사람들이 12시간이든 13시간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경쟁력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절실한 거지. 근데 현업 개발자인데 주 막 정말 7시간 만에 일을 7시간 이렇게 근무해가지고 야근 없이 깔끔하게 끝내는 사람은 진짜 드물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진짜 뭐 숙련되거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북유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적 개발이나 그런 교육 자체가 달라요, 많이. 한국에서 하는 대학에서 교육도 굉장히 실무적이에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게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핀란드 같은 나라나 이제 노르웨이 같은 나라나 보면은 휴가가 길기로 유명하잖아요. 보통 막 여름 휴가 한 달씩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봤거든. 이렇게 놀러 갔는데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숙박하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럽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게 되냐면 얘네는 이제 그 워킹맘 이런 제도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 또는 대학생들을 실무에 빨리 투입을 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이제 어떤 그 연구 같은 거를 미리 투입시켜서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올린 공대라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공대 중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취업 연계형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성공적인 결과들이 나온 걸 보고 팀노바에서도 그렇게 하자 해서 했었는데, 뭐 대한민국 기업 자체가 뭐 그렇게 뭐 합리적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뭐 됐다 야 뭐라서 나도 우리끼리 창업이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연봉 4천이라는, 평균 연봉 4천이라는 결과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일반 사회 체제에 그렇게 잘 적응하진 않았어요. 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하고 있긴 했는데 그래봤자 상고였고, 상고에서 전교 1등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공부는 몇 주 전부터 계속 교서관에서 매일매일 빡세게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인문계보다는 훨씬 쉽죠. 그렇게 나름대로 딱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였어. 나는 이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때 더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고 학교 성적을 개 빻을 것 같아요. 다 빻아서 마늘 빻듯이 막 빻아놓고, 고등학교 때 끝나자마자 진짜 더 실력이 좋겠죠. 그렇게 그때 그것만 올인을 했으면.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 대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학생들이 뭐 별거 아닌 거, 내가 내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 통념과 이런 걸 너무 따지는 거야. 막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을 못 따져요. 뭐 저 처음에 애들 구직 시키고 뭐 취업시킬 때도 힘들었던 게, 아니 실력이 좋다면 대기업을 가야지 왜 중소기업을 가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뭐 팀노버 내부에서도 초기에 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얘기하지, 네 주제를 하려고, 네가 고졸인데 무슨 대기업을 가냐고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 대기업 전형도 고졸이라도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풀렸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학사를 더 학사 이상을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하고, 대우가 다르기도 해요. 페이도 좀 다르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일단 중소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사실 개발이라는 거를 장르를 대기업용, 막 중소기업용 이렇게 나누기에는 유사 기술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거의 한 70%는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규모에서 나오는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 뭐 요런 차이 정도예요. 실제로 이제 유명한 코드 디컴파일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뭐 그런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뭐 크게 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보고 얘기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대기업이 꿈이라면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저는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는 경력이 쌓이고 창업하는 걸 좀 추천해요. 이렇게 이런 그 이제 창업 국가로 유명한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북유럽이 경쟁력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지만, 이런 창업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런 핀란드라든지, 예전에 뭐 노키아 유명했었잖아요. 핀란드라든지 또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창업에 굉장히 되게 좋아요. 저도 지금 하나씩 찾아보고 있는데, 고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어디냐, 어, 레고, 덴마크 같은 레고, 뭐 뱅앤 올uf슨 뭐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근데 다 이런 레고도 그렇고 다 어떤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밀공업, 의학, 약학 뭐 이쪽에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고. 근데 확실히 교육 자체가 좋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팀노바 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팀노바 졸업생들이 그냥 취업 잘하고 좀 연봉 높은 애들 뭐 요 정도, 지금 고졸치고 진짜 잘하는 애들 요 정도 수준이라면, 물론 이제 업계에서 엄청나게 뭐 오퍼 많이 받고 잘 살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낮춰서 본다면 요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런 북유럽이나 이런 곳들의 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기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약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근데 인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오해가 생기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인간이 가진 그 모든 면을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그 적나라한 그 습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왜 사이코패스란 게 생기고, 왜 인간은 이기적인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실망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두고 많이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유도를 했을 때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한 것들에 의해서 많은 선택지들이 있다라는 거는, 합리적 선택지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공한 오타쿠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예전부터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그렇게 막 선호하고 그런 스타일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맨날 쳐 누워가지고 돼지 새끼가 막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책 읽고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내린 결론은, 지금 이런 거에 너무, 이런 사회 시스템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 말고 계속 도전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의 테슬라 정도면 돈 진짜 많이 벌었고, 솔직히 카카오 대표 그 김범수 의장님인가, 그분 같은 경우도 그 미국에, 그러니까 한 게임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 한 3천억 가까이 있었대요. 그리고서 미국에 이제 간 거야. 갔는데, 그리고 이제 막 겁나 놀라고 이제 인생 즐기려고 막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왓츠앱이라는 걸 봤네. 여기서는 애들이 이런 걸로 소통을 하구나. 이거 한국에서 하면 대박 나겠다 해서 카카오톡을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대박이 난 거거든. 그런 걸로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떤, 내가
기회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인간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안에 나는 그냥 근로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성공하려고 뭐 정해져 있고 누구는 아닌가? 이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어.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진짜 많아지거든요.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책 써달라는 사람도 많고 출판사에서 연락도 많이 왔었고 뭐 출판사뿐만 아니고 무슨 뭐 CTO 돼달라는 연락도 팀노브 하면서 여러 번 받았고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만약에 팀노브가 망해서 내가 이거를 접었는데 나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그냥 이렇게 뭐 직업이 힘들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20대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30대 돼서 사실 팀노브 하면서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고생하고 맨날 싸우고 그 싸우는 와중에도 애들 또 신경 쓰느라고 또 얘네 또 성공 취업 다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도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살고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는 절대 반대. 절대 저는 한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느낀 건데 절대 안 좋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한테도 그 정도가 된다면 절대 이거는 이 직업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통 엄살 말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막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막그 예전에 암 수술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거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로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이런 기회에 오히려 잘 됐다. 내가 노력을 해서 차이를 벌리기 참 좋은 상황이구나. 근데 이제 노력이라는 걸 하실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외우고 이러지 마시고 외우는 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최악이야. 모든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외워서 뭐 내가 이거를 그냥 책을 봤다 끝까지 봤다 이걸로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실무랑도 거리가 멀고 그런 방식의 교육을 좀 벗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차이를 벌리기 좋은 시점이라 생각하고 저라면 엘리트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왔을 때 그러면 사업가들은 엄청나게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오히려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뭐 근거는 없는데 근데 애초에 근데 경쟁력 있고 이제 괜찮은 기업들은 애초에 저렇게 근무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팀노바에도 어차피 뭐 강의만 하면은 나머지 작업 같은 경우는 알아서 좀 해달라는 식으로 강사들한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작업도 많이 하니까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정을 그렇게 빡세게는 잘 안 잡아요. 그러니까 성격상 저희가 성향상 이런 애초에 경쟁력 있는 곳은,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적당히 적게 했을 때는 사실 고효율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적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뭐 지금 저런 게 나쁘지 않죠. 사실 저는 저 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일 다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52시간이 되든 솔직히 40시간만 돼도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얘기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좀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쓸데없는 얘기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저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좋아지고 막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고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낚이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우는 교육보다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추적 공부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단 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걸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가면서 아 이래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을 독학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해요.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교육기관이 있는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하실 때는 사실은 그런 방식의 공부 방법이 좋고 현업에 개발할 때도 일단은 급하니까 급할 때는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이제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좀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일단 일정을 마쳤으니까 그때 좀 여유 있을 때 역추적을 해서 아 이게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도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되고 방금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되게 그 공부가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노리시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거나 독학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저는 지금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40분이 넘었네요. 아유,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겠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